내 책 어때요? 사람들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각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생업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게 속이 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 책 어때요는 바로 그 일에 관한 소설 9번의 일 만나보겠습니다. 김혜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7년이었죠. 그때 딸에 대하여 그 소설을 발표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는데 굉장히 그 작품이 여운이 길게 남는 소설이라서 작가님 다음 소설 기대됩니다 하면서 저희가 기다렸었거든요. 책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연락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딸에 대하여가 이제 2017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 2018년에는 단편 쓰고 그다음에 딸에 대하여 관련해서 좀 독자들 만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이제 이 9번의 일 원고 좀 마무리했고 그래서 보니까 11월이네요. 굉장히 글을 꾸준히 쓰시잖아요. 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네. 네.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 막 쓰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고 항상 네,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마감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 기한 내에 원고를 드려야 되니까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자,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을 지금 9번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책을 받자마자 9번의 일인가 해서 9가지 네.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제 그랬는데 9번의 일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일, 뭐 네. 그런 거를 뜻하는 거겠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일은 이제 누구나 언젠가는 좀 하게 되는 네. 어떤 것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꼭 뭐 어딘가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형태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든 사람을 훼손시킨다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람이 뭐 성장한다, 혹은 어떤 성취를 느낀다, 혹은 뭐 보람이나 긍지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 속에도 이렇게 개인의 고유성이 좀 깎여나가는 네. 과정이 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소설을 좀 쓰게 됐던 네. 것 같습니다. 항상 네. 자아실현 네, 네, 그렇죠. 이라는 네. 그 단어가 이제 네.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네. 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렇죠. 네. 예. 사람을 훼손시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작가님께서. 네, 네. 그래서 책 이렇게 첫 페이지를 딱 넘기게 되면 사람을 온전히 담을 만큼 큰 직업은 없다. 스터즈 터클의 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구절을 네, 네. 따오셨잖아요. 네, 네. 이게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 책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스터즈 네. 터글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모아놓은 건데 그 책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좀 들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소설을 쓰게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마지막 장을 딱 넘기고 나서 다시 앞 페이지로 딱 넘어오게 되면 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렇게 딱 다가오게 네,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설 주인공은 어느 통신회사에 오래 근무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현실에서 떠올릴 만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직접 작가님이 좀 취재를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이제 2016년에 그 통신회사 노동조합을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취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회사에서 벌어지는 공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보도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을 쓰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고 싶다는 궁금해서 그냥 가신 네네. 거예요?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갔었고 그 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거는 나중에도 내가 소설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요? 그러니까 저와 좀 동떨어진 문제이기도 하고 그 되게 제가 담기에는 좀 큰 문제라는 네네네.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원고를 쓰다가 말다가 하는 시기가 있었고 어쨌든 올해 여름까지는 원고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마무리해서 이제 한겨레 출판사에 넘기면서 제가 그 편집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너무 별로면은 말씀을 해달라. 이게 제가 다른 거를 빨리 한번 써보겠다. 네네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금 수정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 힘? 그런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취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봤던 것은 선악이 분명한 어떤 일들이었거든요.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어떤 일들을 제가 체험했다면 제가 소설로 그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과 사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와 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 작품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응원하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했다가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증오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쩔 수 없었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나는 뭘 했을까? 또 안쓰러운 마음, 애잔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었는데요. 소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수리와 설치,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26년을 일했다. 자, 첫 문장인데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그로만 불리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소설에 이름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딸에 대하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물론 1인칭이니까 나라는 사람만 나오고 그 이전에 제가 썼던 중앙역에서도 이름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9번의 1의 화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독자분들이 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50대 중반의 어떤 직장인으로 좀 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소설이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네. 이름을 왜 안 붙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주인공은 자그마하던 회사가 지금처럼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데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배반이 시작됩니다. 이게 배반이라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의 배반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배반인 거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주인공은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통신회사에 뭐 기술자로 취업을 했고 26년간 그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무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5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회사로부터 좀 나가달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데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을 더욱더 좀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흔히 이제 주변에서 50대 남성들이 갖는 어떤 그런 인생의 무게 같은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뭐 회사에서 나 혼자 사실 그만두면 되지만 그렇죠. 나에 딸린 그런 식솔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 혜선, 또 아들 준호도 있고요. 또 친가, 또 처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셨나요? 가족들의 어떤 사실 그 소설을 쓰기 전에는 그 이 원고를 쓰는 동안에는 이 가족들, 이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인물이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모습만 계속 나오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가족 얘기를 넣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를 좀 풍부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데에는 가족들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또 처가 어르신들이 또 아프시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친가 쪽으로는 또 경제적인 도움을 네네.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아들은 한참 대입을 앞둔 네. 수험생인데다가 또 부인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트에서 일을 파타임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놓은 건물이 건물이 있는데 있고, 이제 예. 그게 또 이제 골칫덩어리여서 그렇죠. 예.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어쩌면 주인공한테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들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권고사직을 거절합니다. 네. 이제 이런 또 단계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교육 대상자로 찍어서 재교육을 받게 하고 그 재교육이라는 것이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전혀 재교육을 해서 이 사람을 다시 고용할 리 없는 교육들을 하거든요. 뭐 이상한 책을 읽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시험을 보게 한다던가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이 잘할 수 없는 어떤 테스트를 계속 보는 거죠. 절망감을 계속 주는 그런 일들을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계속 깎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점수를 낮추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다른 직무를 주는 경우가 있고 업무지 변경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라는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네. 동료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부서에 5명이 있는데 한 2명이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예. 서로 누가 나가야 되고 나가줬으면, 이런 게 예. 무언의 압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주인공이 고스란히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거 이제 심리 묘사하실 때 좀 주안점을 뒀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공고사직을 하면 내가 맞서고 있는 것이 회사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내가 맞서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내 곁에 선 사람들과 내가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 사이에 믿음이 있고 고마움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다 없는 것처럼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개인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나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갈등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들.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결국 주인공이. 네. 이런 네. 것들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겠어요. 결국에 통신탑 설치 현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인공은 처음에 등장했던 그와 또 통신탑에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보편적이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어떤 사람이었다면 어쨌든 회사로부터 나가라라는 어떤 말을 듣게 된 다음부터는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고 좀 집중하고 좀 약간 매몰되어 버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제 78구역이라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 그 통신탑을 쌓아 올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좀 해내야 되고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무뎌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78구역에서 확인했던 거는 제가 이 소설에도 썼지만 자기가 아닐 거라 믿었던 좀 자기와 딱 마주하게 되는 어떤 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네. 처음에 뭐 이렇게 지방으로 일하러 갔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굉장히 예, 따뜻한 마음들을 예. 많이 보이잖아요. 예. 예.
동료들이 이제 여러 명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종규라는 인물일 것 같아요. 네. 종규가 이제 결국에 이제 분신을 하게 되죠. 네. 분신을 하고 또 죽음을 맞고 또 이 장례가 치러지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옵니다. 역 앞에 마련된 종규의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규의 죽음은 종규의 책임이 아니고 그를 거기까지 내몬 회사에 있다는 노조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종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내 힘없고 나약한 피해자로만 살았던 게 아니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내내 끌려다니고 결국 죽음까지 내몰린 희생자로만 살아온 것도 아니었다. 종규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친구였고 동료였다. 그러니까 종규의 삶에도 타인이 결코 짐작할 수 없는 성취와 감동, 만족과 기쁨, 즐거움과 고마움의 순간들이 있을 거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종규의 죽음,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이 종규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직, 공고사직 제안을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서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고 계속 회사를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한 인물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종규는 회사의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주인공은 자신이 이렇게 버티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종규가 그 회사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못했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되찾는 그 일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일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주인공은 종규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규의 장례를 놓고 또 여기저기서 또 원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현실에서 가진 비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노조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복직이 되신 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너무 흔하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뭐 부모님들한테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아마 주인공인 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계속해서 형을 좀 도와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에 다 도와주다가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도울 수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고 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물을 헐값에 네. 처분을 하면서 아내와의 사이도 이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신탑을 설치하는 그 현장에 발령받은 후부터 우리가 알던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뭐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결국에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이라는 것이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은 자기 자신과 거의 동일한 어떤 거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잃는다는 건 26년간의 자기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고 결국에는 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이 이 사람을 점점 이전에 그와는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놓게 되는 거죠. 네, 243페이지에 보면 매일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실체도 없는 회사를 대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다. 스스로의 바닥을 확인하고 매일 그것을 갱신해야만 가능해지는 이런 싸움을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다만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침내 닿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이 기이한 집착과 이상한 오기를 모두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끝에서 그가 확인한 건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 일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좀 성장시키는 것, 그 다음에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의 성격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도 이제 점점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확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자신을 이렇게 망쳤구나.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해온 어떤 선택들이 자기를 이렇게 훼손시켜 버렸구나라는 깨달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좀 슬퍼서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네. 결국에 이제 내가 이 일을 마치게 되면 회사는 나를 받아주겠지. 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사실은 이 모든 불안과 고난들을 겪어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이제 희망은 없죠. 그래서 다시 나사들을 모두 풀게 됩니다. 네. 이 결말 같은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소설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소설을 쓰기 전에 갖고 있던 어떤 어렴풋한 이미지 같은 거였어요. 근데 네네.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이제 소설을 쓰면서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사람이 쌓아 올렸던 통신탑을 자기 손으로 이제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현실적인 결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한 소설적인 어떤 결말일 텐데 그 통신탑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쏟았던 일의 어떤 실체, 상징적인 실체였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통신탑은 자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너진 자신을 좀 마주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을 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추천사에 보면은 은유 작가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자신의 모습이 아닐 거라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임을 말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추천사를 사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잘 안 써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원고를 다 읽고 짧게 써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데 은유 선생님이 되게 흔쾌히 굉장히 빠르게 이 추천사를 주셨어요. 굉장히 그 기한이 바트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주셔서 저는 이 추천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마음에 든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제 노동을 통해 사람이 변형되고 왜소해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제 소설을 딱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9번의 일을 쓰신 김혜진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지금 뭐 다음 작품 혹시 쓰고 계신가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소설집을 좀 정리해서 낼까 해서 뭐 소설집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진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